우린 네일아트랑 마사지 예약 있어서 손에 김치 국물 묻으면 안 돼. 동서는 아이도 없으니까 김치 조금만 가져가도 되지? 어머니가 전세금 보태줬잖아. 그러니까 재료비는 동서가 다 내. 알았지? 35년간 두 형님의 무시와 구박에 힘들었던 셋째 며느리의 반란. 그 통쾌한 복수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금요일 밤 11시 진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큰형님이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막내 동서 나야. 68살 큰형님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형님. 내일 김장인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재료비 말인데. 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동서 내가 다 내야겠어. 네. 진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만 원. 내일 오전까지 어머니 통장에 넣어. 형님. 왜 제가 혼자? 동서 내는 아파트 받았잖아. 진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새 아들에게 집을 줬습니다. 큰형에게는 강남 신축 아파트 10억. 둘째에게는 분당 신축 아파트 8억. 막내인 남편에게는 낡은 구축 아파트 3억. 그런데 왜 막내만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형님. 형님들도 아파트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신축이야, 신축. 세금만 얼마나 내는데. 첫째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는 구축이잖아. 3억짜리 낡은 거. 세금도 별로 안 나오고. 하지만은 무슨. 공짜로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진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남편 남식이 물었습니다. 여보, 형수님 전화야? 응. 뭘 하셔? 김장 재료비 50만 원. 우리가 다 내래. 뭐? 왜? 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형한테 전화할게. 됐어. 뭐가 됐어? 이건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내자. 진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보, 싸우기 싫어. 내일 또 봐야 하는데. 남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형과 형수님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평생 눌려 살았으니까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8시 진숙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배추 100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와, 엄청 많네. 진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서, 벌써 왔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미자였습니다. 64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형님. 에이, 나도 일 좀 도와야지. 미자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배추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큰형님이다. 미자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털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 영희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샤넬 가방을 들고 마치 패션쇼 모델처럼 걸어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둘째 며느리 미자가 달려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동서. 다들 왔구나. 영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 진숙을 봤습니다. 막내 동서도 왔네. 돈은 입금했지? 네. 진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만 원. 이번 달 생활비 거의 전부였습니다. 잘했어. 역시 공짜로 받은 집이라도 감사할 줄은 아네.
영희의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김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자, 역할 분담할게요. 첫째 며느리 영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막내 동서, 너는 배추 씻고. 네. 둘째 동서는 마늘 다지고. 네, 형님. 미자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양념은 내가 할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럼 저희는 언제 쉬어요? 막내 며느리 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일 다 끝나면 쉬지.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우리는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잖아. 영희가 허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막내 동서 너 58살이잖아. 아직 젊어. 미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형님은 68, 저는 64. 우린 어르신이에요. 진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진숙은 배추 100포기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습니다. 영희와 미자는 그늘 평상에 앉았습니다. 에휴, 힘들어 죽겠네. 일하니까 덥다. 영희가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아이스커피 드실래요? 미자가 보냉백에서 커피를 꺼냈습니다. 오, 좋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진숙은 혼자 일했습니다. 배추 1포기, 2포기, 3포기. 손이 빨개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막내 동서, 물기 좀 더 빼. 첫째 며느리 영희가 평상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둘째 동서, 마늘 좀 더 잘게. 네, 형님. 미자는 마늘을 조금 다지다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진숙만 계속 일했습니다. 오전 11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숙은 배추 50포기를 씻었습니다. 손이 갈라졌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끼었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동서, 쉬지 말고 해. 오늘 다 끝내야 하니까. 영희가 평상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네. 진숙은 대답하고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그때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92살 김복래. 떨리는 걸음으로 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막내 아가,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진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매주 내 밑반찬도 해주고. 어머니. 진숙은 시어머니가 말을 더하지 못하게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상에서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안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시어머니는 영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숙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진숙은 다시 배추를 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물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막내 동서, 밥 차려. 영희가 불렀습니다. 네. 진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밑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나물, 생선구이, 장조림. 모두 진숙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영희가 반찬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미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진숙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건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숙을 봤습니다. 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동서. 네. 너희 아파트 구축이잖아. 낡지 않아? 좀 오래됐죠. 그치? 우리는 신축인데 너희는 3억짜리 구축이니까. 미자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공짜로 받았는데 뭐. 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그만해라.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영희는 태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진숙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숙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후 1시, 점심을 마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양념 만들어야지.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평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숙아, 고춧가루 가져와. 네. 진숙이 10kg 고춧가루 포대를 들고 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 고춧가루 비싸다고.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진숙은 고춧가루를 평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배추를 씻었습니다. 아직 쉼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와 미자는 평상에 앉아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섞는 신용만 했습니다. 에휴, 손에 양념 묻으면 안 지워져. 영희가 비닐장갑을 끼웠습니다. 저도요. 피부 관리 받는데 양념 냄새 배면. 미자도 장갑을 두껍게 겹쳐 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념을 섞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쉬었습니다.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핸드폰 보고. 진숙은 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오후 3시, 진숙은 드디어 배추 100포기를 다 씻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씻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무 썰어. 영희가 무더기로 쌓인 물을 가리켰습니다. 30개가 넘었습니다. 네. 진숙은 무 앞에 앉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썰어야 했습니다. 샤각, 샤각, 샤각. 물을 채 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막내 손 좀 보세요. 미자가 평상에서 말했습니다. 왜? 완전 빨개요. 부었어요. 그래. 진숙아, 손 좀 보자. 영희가 진숙을 불렀습니다. 피읍 진숙이 손을 보였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피읍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 좀 심하네. 영희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지? 일 다 끝내야 하니까. 네. 진숙은 다시 물을 썰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막내는 괜찮아요. 아직 젊잖아요. 맞아. 58이면 한창이지. 영희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68, 64인데 진숙이는 58이니까. 그러니까요. 10년, 6년 차이면 엄청 큰 거예요. 두 사람은 킥킥거렸습니다.
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각사각사각. 무만 썰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은 무 30개를 다 썰었습니다. 이제 파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큰 바구니 가득 파가 있었습니다. 진수가 파 뿌리 깨끗이 다듬어야 해. 알았죠? 네. 진숙은 파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파 한 뿌리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뿌리씩 다듬었습니다. 평상에서는 영희와 미자가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거 먹어봐. 호두과자. 와, 맛있겠다. 진숙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숙은 파만 다듬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을 먹은 게 벌써 4시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후 7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진숙은 파를 다 다듬었습니다. 이제 마늘을 다져야 했습니다. 막내 동서, 마늘 5kg야. 다 다져야 해. 네. 진숙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늘 5kg. 한 알한 알껍질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져야 했습니다. 진숙은 마늘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이로 마늘즙이 들어갔습니다. 따가웠습니다. 갈라진 손에 마늘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막내야. 어머니. 그만해. 너무 힘들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진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시면 안 돼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감기 걸려요.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진숙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숙은 다시 마늘을 다졌습니다. 칼질 소리만 마당에 울렸습니다. 오후 9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마당 전등 아래에서 진숙은 혼자 일했습니다. 영희와 미자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숙은 마늘을 다 다졌습니다. 이제 생강을 갈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생강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드디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영희가 나왔습니다. 어머, 다 했어? 고생했네.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와서 양념 버무리면 돼. 네. 진숙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 내일 또 일해야 하니까 쓰러지면 안 돼.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숙은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진숙은 마당 수도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갈라진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진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남편 남식이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숙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손이 왜 이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나잖아. 남식이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는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시켰어? 아니야. 내가 일을 천천히 해서. 거짓말하지 마. 형수님들은 뭐 했는데? 남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눈물이 남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몰랐습니다. 내일은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고통 끝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은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내일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진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더 많은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 진숙은 다시 시어머니 댁에 왔습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손을 펴기만 해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영희와 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 왔네. 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손에 뭐 했어? 영희가 진숙의 붕대를 받습니다. 좀 다쳐서요. 진숙은 손을 숨겼습니다. 에이,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지? 네. 진숙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오늘 끝내야 해. 오전 10시 본격적인 양념 버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배추 100포기가 마당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진숙이 혼자 씻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내가 먼저 할게. 영희가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양념을 대충 발랐습니다. 겉잎에만 잔뜩 바르고 속은 거의 안 발랐습니다. 형님, 속까지 발라야. 진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10포기를 대충 버무리더니 멈췄습니다. 에휴, 힘들어. 미자야, 내가 해. 네, 형님. 미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충대충 발랐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한 손으로 버무렸습니다. 10포기를 하더니 또 멈췄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막내 동서가 해. 진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80포기를 진숙이 혼자 버무렸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100포기를 다 버무렸습니다. 진숙의 손은 양념으로 새빨개졌습니다. 붕대 위로 양념이 스며들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 다 끝났다?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수고했어, 동서. 미자도 웃었습니다. 진숙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눠야지. 영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진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자, 100포기를 3집으로 나누는데. 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3포기씩 나누면 되죠? 진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지.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3포기씩?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안 되지. 공평하지 않아. 뭐가 불공평해요?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받은 집값이 다르잖아. 영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큰 집은 어머니한테 10억짜리 받았어. 둘째네는 8억. 그리고 너희는? 영희가 진숙을 봤습니다. 3억이요. 진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치? 3억짜리 구축. 영희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10대 8대 3 비율로 나눠야지. 진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당연한 거 아니야? 받은 만큼 가져가는 거지. 영희는 태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10 더하기 8 더하기 3은 21. 100을 21로 나누면 영희는 계산을 끝냈습니다. 큰 집은 48포기, 둘째는 38포기, 그리고 막내는 영희가 진숙을 보았습니다. 14포기. 뭐라고요? 진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4포기. 너희 몫이야. 영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해요.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너무해? 공평하게 계산한 건데? 공평하긴요. 제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진숙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재료비는 다 같이 냈잖아. 저만 50만 원 냈잖아요.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내가 아파트 받아서 그런 거고. 영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형님, 이건 아니에요. 진숙이 울먹였습니다. 막내 동서,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억울? 뭐가 억울해? 영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3억짜리 구축 공짜로 받았잖아. 우리는 10억, 8억인데 너는 고작 3억. 그러면서 김치를 똑같이 가져간다? 그게 말이 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동서 생각해봐. 우리 형님은 10억짜리 받아서 세금만 몇 천만 원 내요. 저도 8억짜리라 세금 엄청나요. 근데 동서는 3억짜리 구축이라 세금 얼마 안 나오잖아. 그러면서 김치를 똑같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미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치 나누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진숙을 봤습니다. 진숙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양념 범벅이었습니다. 붕대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막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진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공평하게 나눴어요. 영희가 수첩을 시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받은 집값 비율대로요. 시어머니는 수첩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야, 이건 공평한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진숙을 봤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시어머니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감기 걸려요.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숙을 보았습니다. 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무기력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나눠 담자. 영희가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큰 김치통 3개를 가져왔습니다. 큰 집 거 48포기. 영희는 제일 큰 통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신나게 담았습니다. 둘째네 거 38포기. 미자도 김치를 담았습니다. 와, 많다. 고마워요, 형님.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네 거 14포기. 영희가 제일 작은 통을 진숙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담아. 진숙은 김치통을 보았습니다. 작은 통이었습니다. 100포기 중 14포기. 혼자 고생해서 만든 김치. 하지만 14포기밖에 못 가져가는 김치. 진숙은 김치를 담았습니다. 눈물이 김치통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14포기를 다 담았습니다. 너무 적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자, 끝. 수고했어, 진수가.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년에 또 보자. 미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김치통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큰 통, 큰 통. 진숙은 작은 통을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진숙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영희와 미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올해 김장 대박이다. 그러게요. 형님 덕분이에요. 진숙은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작은 김치통을 넣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김치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진숙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숙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차 안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것을. 진숙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김치통과 함께. 하지만 머지않아 훨씬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일 후 수요일 저녁, 진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 아팠습니다. 붕대는 벗었지만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장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진숙은 멍하니 화면을 보았습니다. 40년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최신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화면에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남식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나오는 아파트. 진숙이 TV를 가리켰습니다. 남식도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잖아. 두 사람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 가치는 현재 시세 대비 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배요? 진숙이 되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시세가 25억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억? 남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3억인데 25억이 된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식이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재개발 분양권 시세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재개발 대박, 분양권 25억 예상, 40년 구축 아파트, 최신 주상복합으로 8배 수익 기대.
투자자들 관심 집중. 여보, 진짜네. 남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진숙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억짜리 구축 아파트. 형님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집. 그 집이 25억이 된다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화면에 큰형이 떴습니다. 진숙과 남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받아봐. 진숙이 말했습니다. 남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막내. 큰형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아파트 재개발된다며? 네, 형님. 25억이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3억이 25억? 큰형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도 방금 알았어요. 야, 막내. 그거 우리도 권리 있는 거 아니야? 남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권리요? 어머니가 준 집이잖아. 형제끼리 나눠야지. 형님, 제 명의인데요. 명의가 문제야? 어머니 재산이었잖아. 큰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지. 형님, 그건, 그럼 뭐야? 너만 25억 다 가져간다고? 큰형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형님은 10억짜리 받으셨잖아요. 그건 10년 전 일이고, 지금은 다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남식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둘째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아. 둘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축하해. 재개발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치? 25억이면 엄청난 거잖아. 네. 있잖아, 동생아. 둘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좀 나눠 가지면 안 될까? 남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동생아, 형 사정이 안 좋아. 너도 알잖아. 25억이면 3으로 나눠도 8억씩이야. 우리도 좀 도와줘. 응? 둘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제 명의인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 둘째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제가 뭐야? 나눠야지. 형님도 8억 받으셨잖아요.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물가도 올랐어.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남식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미칠 것 같아. 진숙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이야. 하지만 형님들이 신경 쓰지 마. 진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진숙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큰형, 둘째, 큰형수, 둘째 형수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눠야 한다. 형제끼리 공평하게. 25억을 혼자? 진숙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남식도 막막했습니다. 형님들이 계속 이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남식이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거야. 하지만 형님들은 이미 받았어. 10억, 8억? 그러게. 근데 왜 우리 것까지? 욕심이지. 남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바꾼 거야.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막내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이 계속 전화해요. 그래.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막내야, 너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집은 내 명이야. 내 거야. 어머니, 형님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나누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지들 몫은 이미 다 줬어. 끝났어. 절대 조금도 나눌 생각하지 마. 알았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막내야, 조금만 참아라. 네, 곧 다 끝날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진숙은 몰랐습니다. 형님들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반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재개발 소식이 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진숙 부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형, 둘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눠야지. 형제가 뭐야? 너만 잘 살 거야?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진숙은 핸드폰을 꺼두기 시작했습니다. 남식도 형님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남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습니다. 또 재개발 얘기겠지. 남식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남식은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식아. 큰 형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나 너희 집에 가도 될까? 갑자기요? 제발. 부탁이야. 큰 형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남식은 아내에 봤습니다. 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요. 고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숙과 남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이상했어.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큰형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형님, 들어오세요. 고맙다. 큰형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남식이 물었습니다. 큰형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나 망했어.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우리 집, 아파트. 큰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8살 큰형이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진숙이 물을 건넸습니다. 큰형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네,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큰형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진숙과 남식은 얼어붙었습니다. 대출을요? 응, 7억. 7억이나요?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 대출. 큰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돈으로 뭐 했는데요? 코인이요? 아들이 몰래 코인에 올인했어. 큰형의 목소리는 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숙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날렸어. 큰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7억 전부 코인 폭락으로 다. 형님, 은행에서 독촉 들어왔어. 집 경매 넘어간대. 경매요? 다음 달이면 우리 집 없어져. 큰형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진숙은 차를 끓였고 큰형은 차를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형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아들은 지금 잠적했어. 잠적이요? 연락이 안 돼. 핸드폰도 꺼놨어. 큰형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그 자식이 우리 집을. 형님,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 큰형은 또 울었습니다. 진숙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큰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막내야. 네, 형님. 나 부탁 하나만 할게.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숙과 남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 재개발로 25억 받잖아. 형님, 나 좀 도와줘. 큰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남식이 깜짝 놀라 큰형을 일으켰습니다. 제발 7억만, 아니 5억만. 형님, 일어나세요. 제발. 형이 평생 부탁이야. 큰형은 매달렸습니다.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자존심 높던 큰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형님, 남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럼. 큰형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직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2년 후에나 완료돼요. 남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대출이라도. 형님, 저희 집도 대출이 있어요. 큰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는. 큰형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진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큰형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구나. 형님, 나 갈게. 큰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큰형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평생 잘 나가던 큰형, 10억짜리 아파트 받았던 큰형, 막내를 무시하던 큰형, 그 큰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숙과 남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식이 진숙을 안았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알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큰형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큰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던 모습, 우는 모습,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김장날이 떠올랐습니다. 3억짜리 구축. 내가 이래야지. 14포기. 그 모든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진숙은 복잡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인과응보인가. 진숙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큰형의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큰형의 무릎 꿇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숙 부부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따르릉 따르릉. 둘째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식아.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형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줄래? 남식은 창문을 봤습니다. 정말 둘째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은 듯 했습니다. 형님, 앉으세요. 둘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둘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님, 나. 둘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큰일 났어. 진숙과 남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집, 아파트. 둘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파트가 왜요? 팔았어. 네. 진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8억짜리. 다 팔았어. 왜요? 갑자기. 둘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투자. 한다고. 투자요? 신축 분양권.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누가요? 부동산. 중개인. 둘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축 분양권 투자하면 2년 뒤에 20억 된다고. 그래서요? 나 믿었어. 8억 전부 송금했어. 진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사기였어. 사기요? 분양권도 거짓이고 건물도 없었어. 둘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64살 둘째 형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억이 다 날아갔어. 형님, 경찰 신고했어. 근데 사기꾼이 잠적했대. 돈은요? 못 찾는데 아마 영영. 둘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도 팔았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 진숙은 차를 끓여왔습니다. 둘째는 차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형님, 형수님은요? 형수는 친정집 갔어. 이혼한대. 이혼이요? 나 때문에 8억 날렸다고. 같이 못 산대. 둘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아, 네 형님, 나 부탁 하나만. 둘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진숙과 남식은 긴장했습니다. 너 25억 받잖아. 형님, 나 5억만. 아니, 3억만. 둘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남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둘째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직 돈이 없어요. 재개발이 2년 뒤에요.
남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대출이라도. 형님, 저희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둘째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진숙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둘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나 갈게. 둘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동생아. 네, 형님. 나 미안했어. 둘째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재수 씨한테 너무 심했지. 3억짜리 구축이라고 무시했지. 둘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벌 받나 봐. 형님, 욕심부린 벌, 동생 무시한 벌. 둘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살아. 너희는 자격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진숙과 남식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둘째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차였습니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진숙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식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뭐가? 형님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남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알아. 근데 너무 힘들어. 진숙은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큰형도 망하고 둘째 형도 망하고 모두 욕심 때문이야. 그래도 진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막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이미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형님도 알아.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막내야.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야. 네, 어머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진숙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 숨겨진 진실, 그리고 통쾌한 반전. 토요일 오전 10시 진숙은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막내야 왔구나.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앉아라. 진숙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10권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10년간 쓴 일기야. 시어머니는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기 2015년 3월 12일. 시어머니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이가 새벽 6시에 왔다. 밑반찬 10가지를 만들어줬다. 김치찌개, 나물, 생선구이, 장조림. 나는 손이 아파서 못한다고 했더니
진숙이가 다 해줬다. 고맙고 미안하다. 어머니. 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 5월 20일 시어머니는 계속 읽었습니다. 진숙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건강검진 예약도 해주고 결과도 챙겨줬다. 큰 며느리는 전화도 안 한다. 둘째 며느리는 명절에만 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였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1시간 만에 갔다. 선물도 없었다. 둘째 며느리는 케이크만 사왔다. 진숙이만 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왔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는 말에 다음날 병원 예약까지 해줬다. 시어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내 어머니, 10년이야. 10년 동안 너만 날 돌봤어. 어머니, 큰 며느리는 명절에만 왔어. 그것도 한두 시간.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생신에만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너는 매주 왔어. 새벽에 몰래 와서 밑반찬 해주고, 병원 예약하고,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는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만 진짜 며느리였어. 진숙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안 했어. 10억, 8억 받고도 나 돌보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김장날. 시어머니는 읽었습니다. 김장 100포기. 진숙이가 혼자 다 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평상에 앉아 쉬기만 했다. 진숙이 손이 부었다. 밤 12시까지 일했다.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구나. 진숙은 놀랐습니다. 봤지. 다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말리지 못했어. 왜요? 큰 며느리가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큰 며느리가 화내고 집에 안 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참았어. 너한테 미안하면서도. 어머니. 진숙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뭐요?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토지 등기부등본이야. 네. 진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상가 건물이랑 토지 5년 전에 내 남편 명의로 바꿨어. 5년 전이요? 응, 몰래.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상가 건물시가 5억, 토지시가 10억, 합치면 15억이야. 진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큰아들, 둘째가 알면 욕심낼까봐. 시어머니는 진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25억에 건물 토지 15억, 총 40억이야. 40억이요? 다 내 거야, 막내야. 진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응.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했어.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읽어봐.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김복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나의 전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상속한다.
2.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3.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만이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었다. 4.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23년 5월 1일 김봉래. 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숙아, 너희가 받아야 해. 진숙은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낼 거야. 네, 내일 삼형제 다 모으겠어. 어머니, 며느리들도 다 부를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 말할 거야. 진실을 다. 진숙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제는 용기 낼 거야. 시어머니는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숨겨진 유산, 그리고 통쾌한 복수. 진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식은 놀랐습니다. 40억이라고? 응. 그리고 유언장도? 응. 남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어. 진숙은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시댁 거실. 삼형제와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형과 영희, 둘째와 미자, 그리고 막내 부부.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큰형은 초췌했습니다. 둘째는 더 심했습니다. 영희와 미자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92살이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들 왔구나. 어머니. 큰형이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큰형은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10년 동안 뭘 했니? 시어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네. 어머니, 너는 10억짜리 아파트 받고 나한테 몇 번 왔니? 큰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에 몇 번? 10년에 20번도 안 왔어. 한 번 와도 한두 시간 만에 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째, 네 어머니. 너는 8억 받고 뭘 했니? 둘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바빠서. 바빠? 명절에도 바빴어? 어머니 생일에만 왔잖아. 그것도 케이크 하나 달랑 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시어머니가 진숙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왔어. 새벽 6시에 몰래 와서 밑반찬 해주고. 영희와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예약하고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는 낡은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했어. 10년치. 수첩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10권이 넘는 수첩들, 빼곡한 글씨들. 영희는 수첩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영희가 말하려 했습니다.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김장 때 뭘 했어? 평상에 앉아 커피 마셨지. 막내 혼자 백포기 씻고, 무 썰고, 파 다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치 나눌 때는 받은 집값 비율대로 10대 8대 3? 진숙이는 그렇게 고생하고 14포기밖에 못 가져갔어. 혼자 다 만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영희와 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형과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큰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둘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와 미자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 동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 얘기를 하겠다.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유언장인가요?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읽어라. 큰형은 유언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나의 전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상속한다. 시어머니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25억, 그리고 상가 건물 5억, 토지 10억, 총 40억. 다 막내 거야. 40억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토지요? 미자도 놀랐습니다. 5년 전에 막내 명의로 바꿨어. 너희는 몰랐지?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야.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큰형이 서류를 집어봤습니다. 정말로 막내 명의였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너희는 이미 받았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10억, 8억? 그걸로 끝이야. 어머니, 제발. 큰형이 울먹였습니다. 나 집 경매 넘어갔어요. 아들이 코인으로 7억 날렸어요.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욕심부린 거야. 어머니, 둘째도 울었습니다. 저도 8억 사기당했어요. 집도 팔았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것도 내 잘못이야. 왜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한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막내한테 손 벌리지 마. 절대로. 어머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들인데. 시어머니가 영희를 쏘아봤습니다. 너무해. 너희가 더 너무했어. 10년 동안 어머니 쳐다도 안 보고, 막내 무시하고, 김치도 14포기만 주고, 영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내 최종 결정이야. 큰아들, 둘째 아들. 너희는 명절에도 오지 마. 나는 막내하고만 살 거다. 어머니, 두 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큰형과 둘째는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영희와 미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숙이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막내야. 큰형이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형님들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진수가, 제발, 35년 동안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진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억짜리 구축 받았다고 놀리셨잖아요. 김장도 저만 시키셨잖아요. 14포기만 주셨잖아요.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막내야. 절대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진숙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여보.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막내 진숙이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개발로 받은 펜트하우스, 넓고 밝은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살았습니다. 주방에서 진숙과 시어머니가 김장을 했습니다. 단 20포기, 두 가족이 먹을 만큼만.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응, 충분해. 두 사람은 웃으며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작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큰형이 사는 전셋집이었습니다. 더 멀리 원룸이 보였습니다. 둘째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욕심이 부른 결과였으니까요. 여보, 밥 먹자. 남편이 불렀습니다. 네. 진숙은 손을 씻었습니다. 이제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